애봉이 아유 잘한다 잘한다. 처음에는 안 들어가더니 지금은 아주 4층까지 올라가요. 엄마 지금 예민해가지고 이제 오늘이 딱 구조하고 입양한 지 한 달째예요. 처음에 저희 집에 이제 구조하고 데려오자마자 낚싯대를 사서 막 놀아줬는데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소파에 오줌을 싸더라고요. 뭔가 학대를 받은 건가 아니면 트라우마가 있는 건가 해서 낚싯대를 다 치워버렸어요. 애봉이 처음 어떻게 해서 이제 입양을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당근마켓에 그 동네 이야기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네. 글을 봤는데 애봉이를 그 임시보호처라든지 입양할 사람을 구하는 글이었어요. 2번이나 파양을 당한 고양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빌라에 사시던 분이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로 이사가면서 한번 애봉이를 버렸나 봐요. 애봉이가 이제 공원에서 친구랑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놀다가 캣맘 분이 계속 밥을 주셨나 봐요. 근데 그 캣맘 분이 멀리 이사 가면서 그래서 어떤 분이 품종 묘니까 그냥 입양을 또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1년 만에 또 버려져가지고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발견해서 당근마켓에 애봉이를 발견했다는 글이 4개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고양이를 키운 적도 없고 강아지를 키운 게 30년 전이고 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가 딱 그 글을 읽는 순간 용기가 났어요. 아, 내가 키워야 되겠다. 내가 아니면 얘는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글에 댓글로 달았죠. 애봉이를 구조한 캣맘 분이랑 같이 동물병원에 이제 임시보호가 됐었어요. 정말 그 철창 작은 캔넬에 갇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저희 집에 데려와가지고 벌써 한 달이나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캣맘 분은 기본적인 사전 검사를 해주셨다고 했어요. 그 사전 검사에서는 뭐 크게 이상이 없는 걸로 예. 이렇게 하셨던 거네요. 그냥 예방 접종을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애봉이가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라고. 네. 예. 그래서 애봉이를 이제 구조하고 저희 집에 오자마자 한 3일째 되는 날에 혈뇨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내내 화장실을 빈번하게 가는데 화장실을 한 5번을 가면 한 번 정도 소변을 찔끔찔끔 싸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그 뒤로 계속 패딩이라든지 소파에 스프레이 소변을 싸더라고요. 동물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방광 쪽에 결석이 4-5개, 요도 쪽에 결석이 2개. 그래서 소변을 제대로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수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고 개복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병원에서 그랬는데 당장 수술은 조금 그렇고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달라고 해가지고 요도에 있는 결석을 방광으로 밀어내는 시술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는데 물그릇을 여러 군데에 두는 것, 물그릇 사이즈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래서 7군데를 놔뒀어요. 그리고 사료도 일반 사료에서 그 방광결석, 요로결석 좋은 사료를 바꿨는데 그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 지켜봤는데 애봉이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또 혈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동네에 24시간 하는 동물병원 가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에 퇴원을 했고요. 지금은 항생제 후유증 때문인지 5일 동안 설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항생제는 끊었고 유산균이랑 사료만 먹이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방광결석 같은 경우는 재발을 계속 할 수 있대요. 그래서 3개월마다 방사능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요. 문제는 방광결석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애봉이가 고관절이 녹고 있대요. 나중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다리를 못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듣는 순간에 마음의 상처가 몸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2번이나 그렇게 파양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또 해줄 수 있는 것도 지금 이제 고양이 논문이라든지 고양이 책을 막 보고 있어요. 초보 집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수술이 힘드니까, 왜냐면 애봉이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1-2개월 뒤에 컨디션 봐가면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무릎에도 올라와요? 전혀 안 올라와요. 아, 네. 그냥 몸을 만지려고 하면은 물려 그래요.
아, 이렇게 딱 안기진 않네요? 네. 아직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저희 채널에 도움을 요청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장기 휴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애봉이를 이제 3주 만에 구조하고 입양한 시점에 거의 병원비가 2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캣맘 분들이 이제 안타까운 사정을 아시고 제보를 해봐라. 가장 큰 두 번째는 우리 애봉이 같이 고양이를 이제 파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직업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네. 하셔서 혹시 휴직을 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휴직은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사람에 대한 상처 그리고 업무에 치우치다 보니까 저도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휴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애봉이의 글을 처음 봤을 때 당근마켓에서 처음 봤을 때 뭔가 동질감이라는 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예. 애봉이 수술 비용 때문에 이제 대출도 받으셨다고. 네네. 일단 휴직 중이시라서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드신 상황이신가요? 이 휴직 중이라 제가 아무래도 집안에 또 가장이다 보니까 기본 급은 나오는데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하면서 휴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아르바이트나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또 상황이기도 해서 고관절 수술 비용이 얼마나 예상이 된다던가요? 사람마다 다른데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병원마다? 예. 수술 이후에 이제 심장 쪽도 좀 안 좋다고. 예. 수술하고 나서 심장이 되게 지저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엑스레이는 초음파를 보시더니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뒤에 한 번 더 찍어보자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혹시 이제 후원을 받으시면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3개월마다 방사능 검사해야 되고 고관절 수술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후원을 해주신다면 그 부분을 진행을 할 거고 저는 오로지 애봉이를 위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나중에 설사 안 하면 줄게. 미안해. 이번에 애봉이를 입양하고 구조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사실 처음에는 품종묘다 그리고 이쁘다라고 해서 마냥 데려가가지고 1년 만에 또 파양을 시키고 그게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대기나 그런 거에 놀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고양이나 반려동물을 키우실 때 한 번만이라도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잘 키우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애봉이를 그렇게 평생 잘 키울 거고요.